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을 으뜸의 땅, 생명의 땀으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농보도에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전남의 관광산업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남은 2023년 약 6,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2026년 관광객 1억 명 달성 목표를 과시하는 등 찾아오는 전남을 만들기에 김영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점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 또한 전남 관광객 1억 명 시대에 즈음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관광 지원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윤여호 관광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관광시국장 유현호입니다. 예, 우리 전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사업을 주요한 전략 산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강진군이 추진 중인 누구나 반값 여행 사업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한 사례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잠시 영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에도 국내 일부 관광지에서는 여전히 바가지 논란이 잇따랐는데요. 전남 강진은 여행비 절반을 관광객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반값 여행을 2년째 추진 중입니다. 여행객들의 호평이 이어지자 정부가 반값 여행을 국가 정책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 반값 여행이라는 안내 글귀가 눈에 띕니다. 그 지역에서 쓴 여행비 절반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반값 여행은 여러 지자체가 따라서 도입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국무회의에서 언급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역 화폐로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준 게 아니죠. 그 동네 안 쓰면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강진이었죠. 예. 정부는 반값 여행을 본뜬 지역사랑 휴가제를 도입해 인구 감소 지역 20곳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해당 영상은 강진에서 실시 중인 반값 여행이 정부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강진 반값 여행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형 반값 여행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강진군은 2024년 반값 강진 관광회의를 선포하고 관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약 1만 5천여 팀, 총 3만 8천여 명이 참여하였고 21억 원에 달하는 소비가 지역 내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강진 군민들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진군의 반값 여행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관광 정책에 관심 갖고 질문해 주신 차영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던 거에서 취지 부분을 크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이렇게 강조하신 부분은 지역 내에서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시구 내 자본 회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하게 되면 운영에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 자본 회전 자체가 그런 데 묶이니까 이 여행으로 하는 경상성 사업이 지역에 자본 회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 사람 상품권을 활용하니까 지역 내에 잡아두는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진 반값 여행 부분은 유사한 모양으로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이제 브랜드를 반값 여행에서 어떻게 보면 홍보 브랜드로서 굉장히 세련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필이 잘 됐다고 봅니다. 또 할인 쿠폰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고향사랑 상품권을 하는 데도 있고 유사 사업들은 현재 시군에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강진군 반값 여행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A식업, 숙박업, 소매업 등의 이렇게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 결과 소비자의 87%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지역 농수산 특산물 온라인몰에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렇게 성과가 뚜렷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이 단독으로 추진하다 보니 구조적 한계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의 구조를 보면 정상금 대비 홍보비 및 운영비 비중이 높은 사항입니다. 이러한 정상금과 운영비의 비중은 기초지자체의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 또 성수기에는 강진군의 예산 부족으로 잠시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초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예산보다 많이 몰리면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남형 반값 여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광객의 여행 동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입니다. 강진, 해남, 장안도는 우리 관광객들에게는 하나의 코스입니다. 둘째, 홍보비와 운영비를 도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별 군 단위가 아닌 전남도가 공동 브랜드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셋째, 운영 기준을 표준함으로써 정산 시스템과 부정수급 방지책도 함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도 주도의 연계형 반값 여행 즉 광역화 모델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일단 강진에서 이제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하면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예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8, 9월이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여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강진 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 검토를 한번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군에서 이 옆에 완도라든지 해남이라든지 유사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상품권이 아니고 직접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사업 형식으로 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도 우리 전남 말고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군에 광역화하기 위해서 시군의 의견을 한번 조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군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일단은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사 사업들이 있어서 유사 사업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 의향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구조로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이언 투어를 통해 가지고 5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이 도가 60% 부담하고 시군이 40% 부담하는 식으로 해가고 특정 시기에 이 할인 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에서 하는 숙박 세일 페스타 때 이 우리 시군들의 이렇게 할인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이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의견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지금 시군에서 보면 그 강해영이라고 해서 강진, 해남, 영암은 권역별로 사업을 좀 묶어갖고 하고자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특성, 그 다음에 코스별로 특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한번 광역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군하고 함께 하려면 시군에서도 일정 정도는 도에 이렇게 예산을 좀 같이 모아서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에서 1억 명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하순군에서도 실시한 만원주택 사업이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전남형 만원주택으로 발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지자체의 창의적인 시도가 도 차원의 정책으로 확장되며 더욱더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된 좋은 선례입니다. 강진 반값여행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의 여러 시군을 각각 따로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묶고 함께 가는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 차원의 공동 운영 플랫폼 마련, 정상 기준 통일, 시군 간 협의 체제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통해 광역 연계형 관광 정책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민안전 네, 시장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 기후로 매년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지방하천 정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여름 전남 곳곳에서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져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단 올해뿐만 아닙니다. 재난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남에서는 이틀째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영산강 수위가 상승하고 하천 범람으로 제방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영산강 하류 주민을 포함해서 1,900여 명이 사전 대피했는데요.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영산강 하류에 위치한 영암천. 이른 오전부터 무너진 제방에 포대 자루를 쌓고 중장비를 동원해 흙을 다지는 긴급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밤사이 불어난 강물이 흘러 넘치면서 제방 서너 군데가 터진 겁니다. 400mm 넘게 쏟아진 비가 영산강 하류로 흘러들어 영암과 한평 등 전남 서남 해안 지역은 한때 홍수 경보 수준으로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흘러넘친 강물에 마을이 온통 쑥대밭이 되는 등 범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영산강 유역에 여전히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은 광주 전남엔 최대 3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7월 기록적인 폭우로 도내 12개 시군에서 지방 및 소하천 제방 106곳이 붕괴되었습니다. 특히 담양군과 장성군 등에서는 하천변 주민들이 고립되어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고 주택 침수가 피해가 발생하여 산사태 경보까지 발령되었습니다. 7월 집중호우에 대한 전남도 피해 복구비가 총 2,80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남 자연재해 피해의 77%가 호우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따라서 전남 자연재해 예방의 핵심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년 1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지만 예산은 소폭 늘고 사업량만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그대로인데 사업 구간만 늘어나면서 양적 확대에 치중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볼 때 예산의 증가함에 비해 사업량 증가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발주량을 늘리기 위해서 토지 보상비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각의 사업은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비할 지방 하천이 많기 때문에 발주량이 많아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역설적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많아진 사업량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져 제때 재난 예방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이러한 사업이 추진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존경하는 차영수 의원님 그 지방하천 또 재예방에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전남은 지방하천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에서
항상 지방하천이 재예방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 수요가 정말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액은 어느 정도 한 1년에 1,200억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사업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업량을 늘리는 그런 구조가 좀 반복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도 최영수 의원님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앞으로 좀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신규 발주는 최대한 좀 지양을 하고요. 중공 예정지구라든가 피해 우려가 좀 큰 지역, 그런 지역 위주로 예산을 좀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한계 속에서 양적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재난 예방 목적이 상실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정비 목적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정망 구축에 있으므로 준공 기한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하천 정비에서 또 하나의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천 내 수목관리 부재 문제입니다. 현장을 다녀보면 하천에서 무성하게 자란 수목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우 시 이 나무들이 대량으로 쓸려 내려가면서 다리와 결항을 막고 제방 유실을 가속화시키며 심지어는 구조 작업마저 지연시키는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에서 수목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난 예방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차영수 의원님 말씀대로 이 그 하천에 있는 그 잡목이라든가 수목들이 하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해서 재난 예방 효과를 떨어뜨린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방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이 하천에 있는 잡목을 제거하고 또 인목 폐기물 처리하는 것 이런 부분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늦어. 많이 늦었죠. 이게 하상 정비 작업은 정전하더라도 먼저 골목 작업을 골목 작업을 빨리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집중호우가 오면 바로 범람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지금 현재 이 뚝방마저도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골목 작업을 시도록 작년 24년도에 9월 폭우시 우리가 저기 하루 쪽에 범람하여 농정지 침수도 되고 또 가옥도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봉사활동도 했는데 여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폭우가 왔을 시 엄청난 피해가 갈 걸로 예상돼서 꼭 이 잡목 제거라든지 아니면 잡목 제거 끝나고 나서 보강토로 해서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 농경지라든지 성전 주민이 편안하니 안전하니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한번 피해를 봤는데 지금 이제 더 폭우가 심해지기 때문에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천 구실을 거의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다시피 토사는 쌓여 있고 주변에는 나무로 많이 있어가지고 물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폭우가 쓸 시 바로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정체가 돼 있으니까 주변에서 적은 하천에서 못 내려가니까 그 하천이 넘어가지고 농경지 피해가 심한. 이 영상을 보시면 하천 내 그리고 인근에 수목이 무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목이 무성하게 방치될 경우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폭우가 내릴 경우 순식간에 하천을 따라 떠내려가 교량을 막고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결국 제방 붕괴나 침수 피해가 커지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단순히 제방 보관이나 준설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수목 관리까지 포함되어야 도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계획 수립 시 하천 정비와 수목 관리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반영하거나 정비 과정에 체계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존경하는 차영수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하천 재예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구간 내 잡목 제거도 반드시 그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여주셨던 데는 이제 성전의 금강천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는 이제 저희가 재예방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 상류 지역이 이제 공사 구간 외 지역이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공사 구간 외 지역이라 할지라도
할지라도 이게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정 보고를 통해서 중간에 실정 보고를 통해서라도 잠복 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나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채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 하루 쪽인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농경지지만은 예. 상류 쪽은 그렇습니다. 주거도 같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꼭 벌모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정 보고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단순히 구간을 늘리고 공사를 서두른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 구조 합리화, 토지 보상비 안정적 확보, 수목 관리, 편의 토지 활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비로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의 목적이 도민 안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전남도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 전략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산하기관 임대차 보증금 회수 실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명청한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지사님. 예, 행정부지사 명청화입니다. 예, 언론에 보니까 어쩌면 도정질의 답변 시간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2년 전부터 사회 곳곳에서 전세 사기가 공론화되면서 전월세 보증금 미환수 사례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또한 보증금 미환수 사태의 예가 아닌 바 광양 또 전남 동북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자가 우후죽순처럼 나타났습니다. 그간 민간 전세금 미반환 사태에 비해 공공기관의 보증금 미반환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공공 영역에서도 꾸준히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전라남도 산하기관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을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합산 78억 400만 원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남연구원입니다. 전남연구원이 현재 동신대학교로 이전하기 전에 임차 사용했던 건물로 해당 건물은 8개 층으로 올해 공시 가격은 약 98억입니다. 전남연구원에서는 7층과 8층만 임차했는데 공시 가격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46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임차 계약이 작년 6월에 종료됐음에도 아직까지 약 30억 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2건에 4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이 두 기관의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존경하는 차영수 의원님께서 도 산하기관 건물 임차 보증금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도 산하기관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 같은 기관이 직접 소유하는 기관이 4개소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 등 도가 소유하는 기관이 7개소 그리고 전남연구원 등 7개소가 임차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테크노파크나 바이오산업진흥원 또 신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곳곳에 지점이나 센터를 시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임차 건물이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전남연구원 그다음에 정부산업진흥원 신보 산하기관이 현재 보증금 관련해서 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체 금액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전남연구원은 전체 건물은 8층까지 약 한 4,500억 정도 규모인데 성별로 이렇게 분양을 해서 7층, 8층 건물은 특정 건설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 금액이 한 95억 정도 되는데 저희 도가 지금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전남도는 30억, 그다음에 광주시가 한 10몇억 해가지고 40몇억 정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금액 평가액이 약 한 90몇억 되는데 그 중에서 경매 낙찰가가 보통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받아야 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회수가 가능할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산업진흥원의 콘텐츠 산하센터도
저희들이 최초 17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22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근데 17년도 계약할 때 원상복구 의무 없음이라고 하는 특약을 넣습니다. 근데 이제 재계약할 때도 이 특약이 계속 유지가 됐고요. 근데 지금 새로 임대를 건물주가 되신 분은 원상복구를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쪽에 지금 쟁점이 있어서 소송 중인데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 저도 부동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남연구원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넉넉하게 도의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매로 들어가면 보통 정상적인 1년이 지나도록 임차인들이 들어오지 못했을 때는 그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매로 갔을 때는 보통 3차까지 유찰이 되면은 그 본 가격 한 50% 정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이 30억, 광주가 16억에서 46억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우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약 15억 정도는 돌려받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또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인테리어 문제 때문에 지금 건물주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건물이 새로운 세도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전남도가 제대로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여기서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더 면밀하게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기회로 해서 지금 도 산하기관에 임차보증금 관련된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좀 해서 법적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폭등했던 것이 주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남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보증금 계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앞선 계약건들이 개인의 재산이었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부지사님, 현재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 회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공공기관의 재산은 도민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받을 보증금은 반드시 받고 줄 보증금은 리스크 없이 주는 체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앞으로도 필요시 산하기관들이 임대차 계약은 반복될 텐데 어떠한 안전장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앞으로 계약 체결 전에 건물주의 신용 상태를 체크를 의무화하고 보증금 최소화 그리고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검증과 도감사부서의 사전 검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손실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근저당 전세권 설정 등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에는 금융기관 예탁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도정 질문을 계기로 현재 임차 중인 모든 계약에 대해 보증금 회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회수 진행률과 지침 마련 및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 또한 A는 아닌 것 같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감님이 전문가시겠지만 교육청 내에 장애인 고용 부분은 조금 더 관심 갖고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의무 고용 인원 대비 미달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담금 또한 2022년 29억 원에서 2024년 74억 원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 손실에 그치지 않고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공공기관은 제도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심지어 채용 미달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부담금이 증가하는 상황을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존경하는 차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문제는 항시 저희들도 해결하지 못해서 가슴 무겁게 생각을 하고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렵습니다. 극단적 예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만 하더라도 75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장애인 의무 채용을 못해 고용을 못해서 납부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문제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를 변맥하라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법률이 갖고 있는 법률과 그리고 현장에서 해야 되는 제도의 문제는 많은 간극이 있어서 이 문제는 이 법률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그러니까 그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그 자격이랄지 또 정원 외에 채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랄지 그런 제도의 변화가 있도록 법률적 개정을 하도록 그 지도육감 협의회에서 적극 건의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이 미달된 원인은 특히 우리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장애인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적인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적인 것도 있겠지만 예.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정부 공무원 임용 시험에 장애인 지원자가 없으면 임기제 등 합법적인 조치를 통한 내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선 현장에서부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편견 없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이 부담금을 부담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또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는 것도 정원에 포함을 해야 된다랄지 자격 기준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지금 당장 현행법을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그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애인 교사 노조 분들에게도 오히려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그 멘토링 역할을 해서 장애 학생들을 그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꿈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멘토링도 해주고 또 교육대 사범대하고도 연결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영수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도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오늘 다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을 모시고 아예 좀 공론화장을 열어서 TF도 꾸리고 그래서 제도 개선은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하고 또 우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구하는 공론화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교육청은 전남도하고 반대로 전남도는 장애인의 고용률이 거의 다 채워진 상태인데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또 자격증인 학생들이 없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일반 직원들도 도교육청은 다른 기관에 비해 장애인 고용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의 모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질문을 여기까지 마치고 경계성 지능 검사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좋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진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도 단순히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점검하고 더 나은 전남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님을 마치겠습니다.